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색다른 패션 이야기 중 피해야 할 옷 색깔 6가지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50년 넘게 패션계에서 일하며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어떤 색상의 옷을 피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색상이 더 어울릴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복지관에 모인 30여 명의 어르신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이렇게 패션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분이 피해야 할 옷 색깔 6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패션에는 절대적인 규칙이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게 하기 위한 팁일 뿐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은 아니에요.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입었을 때 행복한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니까요. 첫 번째, 너무 밝은 형광색입니다. 빛나는 어르신이 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동네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지난 봄 이순자 어르신은 손녀딸이 생일 선물로 준 형광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우리 복지관에 오셨어요. 손녀가 준 선물이라 너무 기쁘셔서 얼른 입고 오셨다고 하셨죠. 또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종일 이순자 어르신은 왠지 피곤해 보이셨어요. 평소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그날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였죠. 다들 걱정스러워하며 몸이 안 좋으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나중에 그날 찍은 사진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형광 분홍색이 이순자 어르신 피부에 너무 강한 대비를 일으켜서 피부가 탁하고 창백해 보였던 거예요. 형광색은 원래 튀는 색상이라 젊은 사람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색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색조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렬한 형광색은 우리 피부의 작은 주름이나 탄력 저하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순자 어르신은 그 후 비슷한 색이지만 좀 더 부드러운 연한 분홍색 티셔츠로 바꿔 입으셨는데 정말 달라 보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훨씬 젊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형광색 대신 추천드리는 색상은 파스텔 톤이나 연한 색상들이에요. 형광 분홍색 대신 연한 분홍색이나 복숭아색, 형광 노란색 대신 크림색이나 연한 노란색, 형광 초록색 대신 연한 민트색 같은 색상들이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형광색 옷을 갖고 계시다면 완전히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스카프나 손수건, 작은 가방 같은 액세서리로 활용하시면 포인트가 되어 멋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는 손녀나 손자에게 물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두 번째, 까만색입니다. 대신 얼굴 근처에는 부드러운 색을 선택하세요. 우리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김옥순 어르신은 평소에 검정색을 좋아하셨어요. 검정색이 제일 단정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래서 장례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검정색 옷을 즐겨 입으셨어요. 하루는 김옥순 어르신이 검정 목폴라 티셔츠를 입고 우리 동네 사진관에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셨대요. 사진이 나왔는데 어르신 얼굴만 유독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다고 해요. 평소에도 검정색 상의를 입으실 때마다 주변에서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대요. 그 이유는 바로 검정색이 피부와 만나는 지점에서 너무 강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색이 감소하는데 검정색이 이런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검정색을 완전히 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검정색 바지나 치마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얼굴 근처, 특히 목 주변에 검정색을 두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김옥순 어르신은 지금 검정색 대신 짙은 남색이나 진한 회색 상의를 입으시는데 훨씬 생기 있어 보이세요. 검정색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검정색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꼭 입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바로 얼굴과 옷 사이에 다른 색상을 넣는 거예요. 예쁜 스카프나 목걸이를 해서 검정색과 얼굴 사이에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검정색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살릴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짙은 갈색입니다. 따뜻하게 빛나고 싶다면 중간 톤을 선택하세요. 우리 동네에는 박순자 어르신이라고 갈색 옷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초콜릿색처럼 아주 짙은 갈색을 좋아하셨죠. 갈색이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색이라서 좋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 결혼식을 앞두고 새 옷을 사러 저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 박순자 어르신은 평소처럼 짙은 갈색 원피스를 골랐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이 색보다 조금 더 밝은 갈색은 어떨까요? 얼굴이 더 환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중간 톤의 카라멜색 원피스를 입어보셨어요. 거울을 보시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정말 달라 보인다. 얼굴이 환해 보이네. 결혼식 날 모든 분들이 박순자 어르신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오늘 정말 젊어 보인다. 피부가 환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 후로 박순자 어르신은 짙은 갈색보다는 중간 톤의 갈색을 더 많이 입으세요. 짙은 갈색은 검정색과 마찬가지로 나이든 피부와 강한 대비를 이루어주름을 더 강조할 수 있어요. 또 얼굴색을 칙칙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짙은 갈색으로 입으면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중간 톤의 카라멜색이나 베이지색, 황토색 같은 따뜻한 갈색 계열을 선택하시면 훨씬 생기 있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색상들은 피부를 환하게 비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갈색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짙은 갈색보다 중간 톤의 따뜻한 갈색을 선택하시면 더 멋스러울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신 분들은 특히 따뜻한 갈색 계열이 잘 어울린답니다. 네 번째 순백색입니다. 부드러운 흰색의 매력을 알아보세요. 우리 김영순 어르신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흰색 블라우스를 특히 좋아하셨죠. 흰색이 가장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난 추석 김영순 어르신은 새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가족 모임에 가셨어요. 정말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셨죠. 하지만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고 조금 실망하셨대요. 사진에서 얼굴에 작은 반점과 주름이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르신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수한 하얀색은 빛을 너무 강하게 반사해서 나이든 피부의 작은 불규칙함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조금만 얼룩이 져도 바로 표가 나서 항상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백색 대신 추천드리는 색상은 크림색, 아이보리색, 연한 베이지색 같은 부드러운 흰색 계열이에요. 이런 색상들은 순백색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여전히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순 어르신도 요즘은 크림색 블라우스를 더 자주 입으시는데 피부가 더 화사하고 부드러워 보인대요. 또 관리하기도 더 쉬워서 실용적이라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흰색 계통을 입을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목이나 얼굴 근처에 화사한 색상의 스카프나 목걸이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에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짙은 보라색입니다. 대신 밝은 보라색의 우아함을 느껴보세요. 우리 이명자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명자 어르신은 보라색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보라색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색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특히 짙은 보라색을 좋아하셔서 짙은 보라색 카디건을 자주 입고 다니셨어요. 작년 가을 복지관 나들이 날이었어요. 이명자 어르신은 평소처럼 짙은 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오셨는데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감기 걸리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사실 이명자 어르신은 그날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짙은 보라색이 얼굴색을 창백하게 만든 거였어요. 짙은 보라색은 푸른 기운이 강해서 피부를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붉은 기운이 줄어드는데 짙은 보라색은 이런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후 이명자 어르신은 제 조언으로 연한 연보라색의 카디건을 사셨는데 모두가 놀랐어요. 같은 보라색 계열인데도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피부도 화사해 보였거든요. 짙은 보라색 대신 연한 연보라색이나 라일락색, 밝은 자주색 같은 부드러운 보라 계열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화사하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색상들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밝고 부드러운 톤의 보라색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하얀 머리카락과 연보라색의 조합은 정말 멋스럽답니다. 6번째 짙은 올리브색입니다. 대신 연한 녹색의 신선함을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순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순의 어르신은 자연을 좋아하셔서 녹색 옷을 많이 입으셨어요. 특히 짙은 올리브색을 즐겨 입으셨죠. 지난달 우리 동네에 반찬 나눔 모임이 있었어요. 정순의 어르신은 짙은 올리브색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는데 평소보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다들 걱정스럽게 어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죠. 사실 정순의 어르신은 그날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옷 색상 때문에 안색이 안 좋아 보인 거였어요. 짙은 올리브색은 노란빛이나 녹색기가 강해서 나이든 피부의 노란 기운을 더 강조할 수 있거든요. 특히 피부가 창백하거나 노란기가 있는 분들은 더 안색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모임 때 정순의 어르신은 연한 민트색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는데 모두가 놀랐어요. 오늘 피부가 정말 화사해 보이세요.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짙은 올리브색 대신 연한 민트색이나 연한 풀색, 연한 하늘색 등이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생기를 더해준답니다. 이런 색상들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담으면서도 피부를 환하게 비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녹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짙은 올리브색 대신 밝고 연한 녹색 계열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봄, 여름철에는 연한 녹색 계열이 정말 산뜻하고 시원해 보인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색상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어떤 색상이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지 색상 선택의 황금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첫째, 자신의 피부톤을 알아두세요. 피부톤은 크게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손목 안쪽의 혈관색을 보세요. 초록빛이 도는 파란색이면 차가운 톤, 보라빛이 도는 파란색이면 따뜻한 톤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뜻한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복숭아색, 산호색, 황토색, 연한 노란색, 황금빛이 도는 색상이 잘 어울려요. 차가운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연한 파란색, 연보라색, 청록색, 붉은기가 있는 분홍색이 잘 어울립니다. 둘째, 거울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옷을 사기 전에 그 색상의 옷을 얼굴 가까이 대보세요. 얼굴이 환하고 생기 있어 보이면 좋은 색상이지만 얼굴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 김명희 어르신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울을 보며 웃어보고 그 웃음이 더 환해 보이는 색상을 골라라. 정말 현명한 조언이죠. 셋째, 좋아하는 색상이지만 얼굴 근처에 두기는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나 하의로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검정색을 좋아하시면 검정색 바지나 치마를 입고 형광색을 좋아하시면 형광색 가방이나 신발을 활용하는 거예요. 넷째,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피해야 할 색상이라도 작은 무늬나 패턴의 일부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검정 바탕에 화사한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는 검정색의 단점을 줄이고 화사함을 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황금 원칙은 바로 자신감이에요. 어떤 색상을 입더라도 자신감 있게 입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비결입니다. 색상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입은 여러분의 미소와 자신감이 더 중요하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어르신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65세 이상 어르신이 피해야 할 옷 색깔 6가지와 함께 어떤 색상이 더 어울릴지 그리고 색상 선택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감입니다. 어떤 색상의 옷을 입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색상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기분과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현명해지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나이는 패션에 있어서도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 나이에 맞는 패션, 내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며 한 가지 명언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색상은 당신의 옷을 빛나게 하지만 자신감은 당신을 빛나게 한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패션이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모두가 자신만의 색상과 스타일로 아름답게 빛날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